안녕하세요. 정작가TV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속의 여우 아시나요? 여우가 책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저에게는 여우가 해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봐야 보인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작가TV의 장작가입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새 많이 더워서 저도 지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도 올여름에 건강관리 잘해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영상 건강 잘 챙기셔서 즐거운 생활 하루하루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해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번에 얘기할 책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던 어린 왕자에 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읽고 성인이 되어서도 읽어봤는데 참 네. 느낌이 약간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읽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대를 거듭해서 읽어봐도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작가님께서 한번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작가는 앙투앙 드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페리가 어린 왕자를 쓸 때 어떤 지필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935년도에 이 작가가 그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난 것을 배경으로 지필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처음 폈을 때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혹시 레옹 베르트라는 인물 아세요? 저도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읽어보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레옹 베르트라는 인물은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네.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생텍스페리의 친구였거든요. 근데 레옹 베르트는 유태인이었어요. 네. 생텍스페리가 이 소설을 쓸 시점이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였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을 많이 진행했죠. 레옹 베르트 역시도 참 생활이 힘들었을 거라 짐작이 되거든요. 네. 이런 레옹 베르트를 위로하기 위해서 생텍스페리가 이 소설을 썼다고, 이 소설을 그에게 바친다고 책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책을 보시면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크게 두 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린 왕자, 메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왕자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화자는 정말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린 왕자, 물론 이제 다른 등장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 왕자가 핵심 인물인데 이 어린 왕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이미지가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벌써 이제 황금빛 머리카락이 있고 왕자인 만큼 정말 소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작은 키에 정말 예전 그 어떤 유럽풍의 그 왕자 스타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어린 왕자의 외모는 띄워드리는 것처럼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딱 알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명확하게 설명은 되지 네, 않지만 맞습니다. 약간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은 잘 하는데 네. 역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는 잘 답을 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도 많이 네,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건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먼저 네. 얘기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 작가가 어렸을 때 그림을 성인에게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었어요. 내부를 보여주지 않고 전체 실루엣만 보여주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모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다시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려줬더니 이게 코끼리와 보아뱀인데 이걸 왜 지금 그리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핀잔을 줘서 이제 작가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른들한테는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 정말 피곤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그림을 포기를 하고 나서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어떤 사막에서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불시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가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양 한 그렇게 마리를 부탁을 하죠. 그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을 그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모자 그림도 그려줬더니 어린 왕자는 그 이전에 어른들과는 다르게 내가 원했던 거는 이 코끼리와 보아뱀이 아니다. 이 그림을 정말 한 번에 딱 알아봤죠. 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온 별에 대해서 작가님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죠 보세요. 화자는 별이 소행성 B612호 네. 라고 짐작은 하고 네. 그 별이 매우 작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크기가 정말 집만한 크기다. 작은 사이즈다. 그런 별에서 왔다라고는 했고요. 그 별에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오밤 나무가 있다고 하죠. 네네. 그리고 장미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해 뜨고 지는 것을 정말 뒤돌아서면은 언제든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크기의 별에서 어린 왕자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린 왕자가 자신이 살던 별을 떠나서 다른 별을 여행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세봤는데 이 별이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른 별을 여행하기로 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도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네. 그 환경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회피 하고 네. 싶을 때가 있죠.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좋아하고 뭐든 해주고 싶어 하는데 꽃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네. 않았거든요. 네. 자기는 어떻게 잘 해보고 싶은데 꽃은 까칠하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해서 왕자는 그 자신의 별을 떠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었나 작가님 한번 소개를 해줘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알 테니까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어떤 이가 있었고요. 네.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날마다 술을 먹었고요. 네. 네 번째 별에는 장사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켜는 네. 아주 피곤한 사람이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별에 지략자가 있었거든요. 이 지략자가 어린 왕자한테 지구라는 별에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서 어린 왕자는 지구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마지막 7번째 별을 네, 여행하게 그렇죠, 된 그렇죠. 거였죠. 그러면은 이 별을 여행함으로써 어린 왕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현실 세계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별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전략에 집착하는 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을 또 보여주고 네. 어린 왕자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은 항상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른들의 그런 면들을 이제 좀 보여주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온 지 딱 1년 되는 날에 자신의 별로 돌아갔습니다. 책에 나오는 그 나란 화자는 어린 왕자를 무척 그리워하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은 사하라 사막을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린 왕자를 떠올려 보라고. 네. 그곳이 어린 왕자가 이 지구에 왔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왕자를 떠올려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곳을 지날 때 어린 왕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인데요.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크게 어른의 시점과 아이의 시점이 대비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우가 한 마리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우가 한 마리 참 아직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의 대사를 한번 읽어드려보자면,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시점에서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어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힘들잖아요. 치이는 것도 있고 당장 밥 벌어먹고 생활하는 거에 지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동심, 순수한 마음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이 책을 통해서 다 조금 더 이렇게 멈춰서서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썼죠. 돈이나 맞아요. 뭐 물질적인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신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이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봐야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